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일기 신도시 중에서 평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평촌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지역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있잖아요. 분당, 평촌, 그다음에 삼본, 일산, 부천이 있는데 일단 분당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는 게 이제 바로 평촌입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평촌이 분당의 한 80% 정도, 75, 80% 정도의 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촌 중에서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단지별로 가격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디를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지도상에 보게 되면 이쪽 일대가 강남 서초구입니다. 자, 서초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과천이 있고요. 과천에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이 안양시청이 있는 동안구라고 있는데, 안양은 만안구, 동안구 있는데 만안구는 이제 구도심이고요. 일기 신도시로서 개발됐던 곳이 이제 평촌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이쪽 안양시 동안구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삼본, 안산 이쪽으로 내려가는 4호선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4호선이 남북으로 가로지른 라인이고 4호선 따라서 2호선과 뭐 7호선, 9호선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강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쪽 일대에 많이 거주를 하세요.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4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요 아래쪽, 남쪽이니까 평촌의 남쪽이다 해서 평남이라고 부르고, 평촌의 북쪽이라고 해서 평북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남과 평북 중에서는 어느 쪽이 더 선호도가 높느냐? 예, 평남이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평촌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감이 안 올지 모르겠는데, 이 규모가 강남을 제외하고 가장 큰 학원 밀집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평촌 학원가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평촌을 내가 집을 마련하는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탄탄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하철역은 여기 있죠. 범계역. 그 다음에 평촌역 여기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인덕원 동탄선이라든가 GTX 들어서고 위쪽에 경강선까지 들어서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4호선 하나만 지나가는 거예요. 지하철 노선이. 그러면 여기가 역세권 기준이잖아요. 그럼 보통은 어느 지역이든 역세권 주변이 가장 가격이 비싸고 멀어지게 되면서 가격이 저렴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주변보다, 역세권 물론 강세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학원가, 학원가의 힘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역세권의 영향력보다 더 큰 곳입니다. 자, 그럼 이 학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는 거리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사거리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전부 다 학원가예요. 근데 이게 작은 프라자 상가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건물의 두께 보세요. 건물들 폭도 한 20m 됩니다. 엄청 길어요. 길고 높죠. 두툼한 주사위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엄청난 건물들의 1층을 제외한 대다수는 학원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건물 하나만 해도 엄청난 수의 학원가가 있는 건데, 이게 이 건물들이 양옆으로 대로변 양옆으로 질비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학군 리스트를 보는 건데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통 여기서 탑5 정도로 뽑은 것이 대한여중, 귀인중, 범계중, 평촌중, 대한중 정도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특목고 진학률도 대부분 10% 내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학업 성취도 부분은 강남 못지 않아요. 거의 다 90%를 넘는 그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고, 80% 후반 과목이 한두 개 있지만 대부분은 90% 초중반, 후반까지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국 100위 이내의 중학교에 다 여기가 포함되는 그런 중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군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가 몇 개 있는데, 지금은 4호선, 요 가운데 4호선만 지나가게 되는데, 이 길을 따라서 이제 GTX 신호선, 아직 개통되려면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요게 개통되게 되면서 과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지는 이 아래쪽 금정역에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동탄 인덕원선이 있습니다. 동탄 인덕원선이 동탄에서 쭉 올라와서 이 오른쪽으로 평촌 신도시 우측 하단 쪽에서 올라오는 이 라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는 경강선인데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평북 말씀드렸을 때 이 평북 쪽에는 사실은 4호선만 이용하는 거 외에는 지하철역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2025년경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경강선이 쭉 가서 어디를 가느냐? 네, 판교입니다. 판교. 판교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판교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 부근에서 거주할 수 없다면 이쪽
이쪽 경강선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이쪽 일대로 거주할 수 있는 수요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교통 호재가 없었던 이 평북쪽도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 당연히 지하철 여기 생기는 이 부근 일대의 아파트들, 여기 샛별 2단지, 3단지, 1단지, 한가람 한양, 한가람 삼성 이런 것들이 호재를 받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가격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앞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역세권보다 이 학원가 주변이 훨씬 더 중요한,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비싼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범계역 주변에 아파트가 역세권 아파트 평수가 큰 것들은 1단지나 9단지나 8단지 등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30평대 한번 볼게요. 가격이 어떤지. 9단지 36평은 지금 10억 7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36평 기준입니다. 전용이 100이니까 보통 우리가 전용 8제곱미터, 84제곱미터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32평, 3평 정도로 환원해서 계산하려 그러면은 33평형 내지는 32평형을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그랬을 때 9억 9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8단지 한번 봐볼게요. 8단지도 36평형, 이거는 전용이 99제곱미터니까 8억 4,500, 8억 5천 이 정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8억 5천, 9억 천 정도가 이 역세권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33평. 그런데 학원가 있는 것들은 얼마냐면 9억 5천이고요. 그죠? 10억 4천이고요. 9억 5천, 11억 6천입니다. 그죠? 역은, 지하철역은 여기고 상권의 중심도 이쪽입니다. 훨씬 더 가까운 라인보다 더 먼 곳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더 비싸죠. 물론 차이점은 있죠. 이게 좀 연식은 오래됐고 이런 것들은 연식이 오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사실 연식이 오래됐다고 나쁠 게 없는 게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줘야 되는 게 30년 연한 지나게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 나오고. 그럼 그러한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오히려 이쪽이 더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더 높다라는 것은 이 평촌 지역에서는 학원가 영향이 그만큼 무수하구나. 그래서 학원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어떤 가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앞으로 강세를 띨 것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6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작은 평수가 없죠. 37평이 가장 작은 걸 텐데 이거는 전용이 100일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11억 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11억 천 정도면 아까 옆에 있었던 웬만한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비싸죠. 예, 그러니까 6단지는 굉장히 강세를 띠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학원과 일단 멀지 않고요. 멀지 않을 뿐더러 초등학교, 평촌초, 평촌고, 범계중 이쪽을 다 길을 건너지 않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뭐 초등학생자나 중학생자도 마찬가지죠.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길을 건넜을 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되도록이면 길 안 건너는 거 선호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품화 아파트가 워낙에 인기가 많은 것들이고, 그런 형태로 6단지는 이쪽에서는 초중고를 갈 때 굉장히 근거리기도 하고 또 길을 건너지 않는 아주 굉장한 우수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높은 가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단지는 요 앞쪽에 2단지, 3단지, 5단지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보시게 되면 용적률 193%, 196%예요. 그러니까 평촌에 있는 대다수의 아파트는 200% 내외고요. 평균적으로 204%인가 5%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 내외 정도에서 다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강남에서 200% 정도면 해볼만 한데 한 채 두 채 팔아도 워낙에 수익이 크니까 똑같은 공사비를 들여서 강남에서는 20억, 25억에 팔아먹고 다른 동네에는 5, 6억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다섯 채를 팔아야지만, 다섯 채, 여섯 채를 팔아야지만 강남에서 한 채 파는 것과 똑같은 수익을 얻으니 당연히 거기는 용적률이 높아도 사업성이 좋은데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200% 넘어가는 용적률이면은 웬만하면 사업 진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참 애매하게 200% 초반대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유리하냐, 리모델링이 유리하냐 항상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내지는 법규에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2단지, 3단지는 전 정부 때 그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했을 때니까 어차피 우리 사업성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자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예요. 2단지와 3단지가. 근데 뭐 요즘에 또 특별법 나오게 되면서 뭐 리모델링과 재건축하자 하나 둘 선택해라. 똑같이 해줄게. 그럼 재건축을 선택하겠죠. 전면적으로 부시고 구조도 이쁘게 나오니까. 그래서 특별법이 어떻게 나올지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이런 어떤 의견들이 또 있겠죠. 1기 실도시 특별법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내년 24년경쯤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리모델링으로 갈지 재건축으로 갈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주변 일대에 새 아파트들이 좀 많이 들어섰어요. 가장
오래된 새 아파트라고 해야 될까? 새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게 이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라는 겁니다.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처져 있죠. 중심이 학원가가 이쪽에 있고 범기역 상권은 여기인데 여기 있으니까 사실 좀 동떨어져 있죠. 근데 이쪽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들이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선호할 수 있는 모습이고 학원가 다니는데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학원차가 다니기 때문에 다니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건 없다. 근데 얘가 어쨌든 얘가 들어왔을 때는 거의 한 5년 만에 들어온 새 아파트일 거지 않겠습니까? 신도시니까 90년대 초중반에 들어왔는데 얘가 2016년에 들어왔으니까 20년 남짓한 그런 상태에서 새 아파트가 처음 들어오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인프라나 공원이라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교통도 좋고 다 좋은데 아파트가 너무 낡았어요. 이거였는데 그거의 단점을 딱 해소시켜주는 아파트가 나오니까 처음에 인기가 대단히 많았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은 한 11억 정도 되지만 예전에는 얼마 정도였느냐? 자, 15억 넘었었죠. 보시니까 15억 4천, 15억 1천 요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졌을 때는 10억까지 됐으니까 거의 33%, 3분의 1 떨어진 거니까 3분의 1 정도가 떨어졌다가 요즘에 약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 이제 최근에 들어온 새 아파트들이 몇몇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요 일대 평촌 어바인 퍼스트라고 있습니다. 어바인 퍼스트. 얘는 금액이 얼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떨어집니다. 34평 기준에 했을 때 가격이 최근 거래 사례가 6월 초에 거래된 게 8억 6천, 8억 7천 정도밖에 되질 않죠. 세대수가 작냐? 그렇지도 않아요. 3,85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큰 걸이면은 굉장히 그 가격 상승에 유리한데 연차도 3년차밖에 안 됐는데 얘는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까? 라고 보게 되면 일단 학원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좀 아까 학군 좋은 그 중학교들, 고등학교들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몰려 있거든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 근데 여기는 거기 이제 배정을 못 받는다라는 거, 학원가가 멀다라는 거,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여기가 이 외곽순환도로로 인해서 좀 단절된 느낌도 좀 납니다. 여기와 여기는 전혀 딴 동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먼 곳은 단지가 좀 크더라도 사실 이게 평촌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평촌 정확하게는 아니거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건 호계동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약간 좀 처지는 동네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촌이라는 명칭은 썼습니다만 가격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후에 이제 들어선 게 평촌 더샵 아파트인데 얘는 그래도 한 9억 9천까지 조금 올라온 모습. 얘가 아까 8억 7천, 그죠? 그러면은 요 아파트가 3,850세대고 더샵 아이파크는 1,1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높은 모습이고 그거와 거의 연접해 있는 붙어 있는 평촌 센터퍼스트 아파트가 조만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23년 11월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얘는 일단 단지가 크고 좀 더 새 거고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 그러니까 더샵 아이파크보다는 한 10에서 15% 더 비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런 아파트들은 보시게 되면은 금액들이 좀 작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금액도 이쪽에 비해서는 뭐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평수들이 대부분 작죠. 23, 16, 15, 19, 16 이런 것들. 그래서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소형 평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평촌을 갖고 싶지만 이쪽 아래쪽이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위쪽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좋겠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이 경강선 이쪽에 뚫리게 되면 지하철역 들어오는 부근 쪽이 일단 첫 번째 투자 대상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권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롯데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여기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 매출액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 전문직이나 대기업 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소득주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임대료도 전국 탑 10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 탑 10이 서울에 있는 모든 상권 다 합쳐서예요. 뭐 강남 상권, 명동 상권, 뭐 동대문 상권 다 합쳐가지고 10위니까 거의 서울을 제외하고는 최고로 비싼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유동인구도 되게 많고 언제 밤에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보게 되면 웬만한 집은 꽉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요즘 그런 거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게 되면 평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게 되면 재건축 내지는 뭐 리모델링 형태를 통해서
지금 30년 된 아파트들이 변모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런 잠재력이 하나가 있고, 경광선과 인덕원 동탄선 GTX-C 노선 같은 것들이 들어서는 교통 호재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원가가 워낙에 밀집돼 있고, 강남을 제외한 전국 최고의 학원가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꾸준히 있어서 가격 버팀목이 강하다라는 거. 자체적인 공업지도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서 직주 근접 형태도 되어 있고 4호선 통해서 강남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